스프링 배치 토파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오한테크 코스 7기 백엔드 돔2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가 뭔가 스프링 배치 막 써보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스프링 배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고, 근데 뭐 나중에 쓰실 거면은 공부할 때 참고하세요. 약간 이런 정도의 가벼운 발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배치의 필요성. 저희는 보통 스프링 웹 같은 REST API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배치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부터 설득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반복적이거나 데이터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 처리에만 막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리면은 웹 서버 프로그램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생기거든요. 타임아웃이 걸려서 사용자가 뭐 타임아웃 걸리니까 슬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프로그램은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서 알아서 돌거나, 또는 데이터 처리를 뒷단에서 사용자한테 사용자가 모르는 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10초 이상 걸리는 데이터는 미리미리 새벽에 적재를 해놔가지고 실시간 트래픽에서는 1초 만에 뭐 응답이 오도록 한다든지 식의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치 프로그램과 배치 프레임워크를 따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배치 프레임워크는 이런 배치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쉽게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이겠죠. 배치 프레임워크는 왜 필요하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 작업 실패에 대한 위험이 매우 커요. 1시간 동안 작업했는데 마지막쯤에 뭐 에러가 터져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돼. 그러면 이제 그날은 망한 거죠. 네, 그러고 또 일부 고객만 막 정산이 됐는데 내가 수동으로 다시 돌리다 보니까 막 더블 페이가 돼버려.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배치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작업 실패에 대한 처리를 되게 자동화해줘요. 그래서 안전하게 제시도 하고 쉽게 제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배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 프레임워크는 저희는 이제 스프링 배치를 살펴볼 거고요. 스프링 배치의 주요 컴포넌트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좀 예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트랜잭션 테이블은 외부에서 이제 거래가 생기면은 한 행씩 계속 데이터가 적재되는 거래별 테이블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루 지나면 10만 건 막 쌓여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갑자기 정산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읽어서 집계하고 데이 세틀먼트, 일 정산 테이블이라는 곳에 적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100명의 고객이 존재한다고, 이건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네, 트랜잭션에서 데이 세틀먼트로 집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개념으로 짭이 있습니다. 짭은 일이죠. 그래서 작업 로직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아래 코드 보시면은 트랜잭션 테이블에서 읽어서 이렇게 집계해가지고 데이 세틀먼트 테이블에 라이트하는 저 작업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거 없죠. 그래서 잡은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잡 인스턴스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잡은 로직 그 자체였잖아요. 근데 이 로직은 매일매일 돌기 때문에 그 클래스가 있다고 치면은 그거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2월 27일 인스턴스, 2월 28일 인스턴스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잡 인스턴스가 되는 거고 1대 n 관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잡 파라미터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잡 인스턴스 아까 말씀드릴 때 2월 27일의 잡, 2월 28일의 잡이라고 했는데 그 2월 27일과 2월 28일 그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직에다가 식별자인 잡 파라미터를 붙였더니 잡 인스턴스가 되는 형태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잡 익스큐션은 하나의 잡 인스턴스. 그러니까 2월 28일 정산을 해야 돼. 근데 한 번만에 성공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 번 시도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잡 인스턴스에 대한 여러 번의 처리 시도입니다. 한 번에 성공했다면은 하나의 잡 인스턴스에 하나의 잡 익스큐션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2번 실패하고 성공했다면은 3개의 시도가 있겠죠. 그래서 3개의 잡 익스큐션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고,
이걸 도표로 살짝 찾아보면은 보면은 저기 잡 왼쪽 위에 잡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고 저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스턴스, 잡 인스턴스가 있고요. 여기다가 뭐 날짜 같은 걸 넣어줘. 보통 날짜예요. 보통 날짜를 넣어줘서 잡 파라미터랑 잡 인스턴스가 합쳐지게 되면은 아니죠. 잡이랑 잡 파라미터가 합쳐지게 되면은 잡 인스턴스가 나오는 거고 그 잡 인스턴스에 대해서 여러 번 시도할 수 있으니까 잡 익스큐션도 여러 개가 저렇게 1대 n 관계가 2번 반복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개념이 많으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실 잡과 잡 파라미터 정도만 저희는 다루게 됩니다. 잡은 로직 자체니까 당연히 저희가 짜내야 되는 거고요. 잡 파라미터는 저희가 이 잡을 실행시킬 때 넣어줘야 돼가지고 이것도 살짝 다루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잡 인스턴스나 잡 익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그 디버깅 하거나 아니면 문제 발생했을 때 테이블 조회하면서 잠깐씩 보시게 될 거고 실제로 저희가 핸들링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잡 파라미터는 그냥 파라미터라서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게 잡이잖아요. 저희는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잡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 실제로도 잡 작성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을 이제 한번 구성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작성할 건데 잡을 알기 위해서는 스텝이라는 개념을 또 알아야 됩니다. 잡은 여러 스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텝은 그 잡을 완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텝이니까 단계니까 아까 예시로 들면은 뭐 트랜잭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는 스텝, 뭐 집계하는 스텝, 그리고 쓰는 스텝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스텝이란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스텝은 CRUD 해가지고 온전히 끝나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스텝은 다른 스텝과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예시로 들어보면은 이렇게 집계해서 데이터를 쓰는 것까지가 하나의 작업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잡은 한 개 스텝으로 구성된 잡인 거고요. 스텝을 여러 개 구성하는 일은 사실 많이 없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면서 예시를 드리면서 이런 때 스텝을 여러 개 구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지금 예시에서는 스텝을 한 개만 구성한다 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까 예시를 그대로 들고 왔는데 네, 똑같습니다. 트랜잭션 테이블에서 데이터 읽을 거고 집계할 거고 데이터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성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고 처리하고 쓰는 단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 스텝으로 구성할 거고요. 그래서 뭔가 아까 로직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냥 읽고 집계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간단하게 작업을 정리한 거예요. 저기 트랜잭션 레포지터리 .read today 오른쪽 보시면 1부터 100이라고 있는데 저게 고객 번호 1번부터 100번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처리되는 거죠. 이 태스클릿은 1 정산에 대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한 번에 집계되니까 한 번만 돌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간단한 작업, 뭔가 분산하지 않고 한 번에 쫙 돌고 끝나는 작업을 태스클릿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한 잡 익스큐션에 대해서 방금 그 코드는 한 번 실행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태스클릿의 문제점이 있죠. 한 번에 쫙 실행되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뭔가 체크 포인트들이 없이 1번부터 100번 쫙 돌다가 실패해, 1번부터 100번, 1번부터 100번 또 실패해, 다시 롤백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하다 보니까 재실행이 매우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태스클릿은 사실 많이 안 쓰고요. 그거 대신에 청크 지향 스텝이란 걸 많이 씁니다. 청크 지향 스텝은 아까 1번부터 100번까지 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1번부터 10번만 살짝 해보고 오케이? 그러면 다음 거 11번부터 20번 해보고 이거 문제 생겼어? 그럼 11번부터 20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롤백 단위가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재실행에 되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통 청크 지향 스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청크 지향 스텝은 또 이게 개념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리더, 프로세서, 라이터라는 개념으로 나뉘어요. 여기까지 잘 되고 계세요? 네. 뭔가 여기서 더 딥다이브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한번 궁금해요? 네.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청크 지향 스텝은 이제 읽고 처리하고 쓰는 것까지가 하나의 그 스텝 자체가 원래 그거잖아요. 한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그 개념들이 다 리더, 프로세서, 라이터라는 개념으로 클래스로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데이터를 읽는 거고 프로세서는 처리, 그리고 라이터는 쓰는 건데 이 각 구현체를 각 클래스를 구현해가지고 청크지향 스텝에 채워주면은 그게 청크지향 스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코드부터 보실 건데 코드가 이제 아이템 리더 구현체가 가장 위에 있고 프로세서 구현체가 또 있고 라이터 구현체가 있고요. 저 구현체 세 개를 가장 아래 스텝 저 빌더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빌딩을 해주면은 그게 이제 청크지향 스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잡은 작업 그 자체 로직이고 스텝은 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있는 여러 하위 단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텝은 온전히 하나로 끝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은 다른 스텝과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스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번에 쫙 도는 태스클릿과 나뉘어 도는 청크지향 스텝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스텝을 한 개만 계속 구성한다 했는데 여러 스텝을 구성하는 상황을 또 예시로 들어볼게요. 월정산을 이제 하는 예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뭔가 국세청의 감사로 일주일 단위 일정산을 계속 다뤘는데 월정산으로 갈게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돌 거예요. 그러면 1일부터 31일에 대한 정산을 하면 되는데 국세청의 감사 때문에 일주일 단위 정산 데이터도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돌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은 월정산으로 도는 저 청크지향, 월정산으로 도는 잡이랑 그리고 국세청을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도는 잡을 저렇게 따로 준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간단한 생각인데 생각해 보면은 트랜잭션 테이블을 대량의 테이블을 여러 번 읽어야 되니까 이게 되게 병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해보면은 주정산으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집계해서 월정산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주정산 스텝에서 주정산으로 데이터를 짧게 한번 집계한 다음에 월정산 스텝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집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스텝이 이렇게 다중 스텝으로 구성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능도 최적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다중 스텝을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잡은 로직, 스텝은 단계인데 CRUD로 끝난다. 스텝에는 태스클릿과 청크지향이 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다뤘던 거, 잡 파라미터는 잡을 실행하는 파라미터이다. 잡 인스턴스는 잡 파라미터 플러스 잡 해서 2월 28일에 대한 정산, 27일에 대한 정산이라는 개념이다. 잡 익스큐션은 그 잡 인스턴스를 실제로 실행하는 시도이다. 그래서 하나의 잡 인스턴스에 뭔가 실패가 있고 막 여러 번 시도했다면은 여러 가지 잡 익스큐션이 있을 수 있다까지 정리가 됐고 이제 저희 런세건 프로젝트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실습을 해볼 건데 저희 이제 런세건 프로젝트는 러닝 코스를 사용자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러닝 코스 자체가 저희가 다 넣는 게 아니고 사용자한테 받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GPX 파일이나 KML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넣는 거고요. 직접 그린 데이터는 사용자가 직접 앱을 통해서 그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도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받아오는 장소가 여러 곳이고 그 데이터마다 특징이 다른데요. 저 KML 파일과 직접 그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고도 정보가 없어요. 반면에 GPX 파일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마다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동기적으로 설계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밤에 싹 돌아가지고 고도 API를 통해서 이제 고도를 받아오자라는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설계를 해볼 건데 배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잡과 스텝을 어떻게 나눌지가 되게 중요한 설계 포인트예요. 그래서 딱 저 도메인을 봤을 때 KML과 그 사용자가 그린 코스에는 고도가 없고 GPX에는 고도가 있지라는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통해서 잡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고도가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고도 API를 통해서 고도를 가져오는
잡을 먼저 구성을 해두고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는 고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도가 있는 데이터들을 또 저장을 해두는 잡을 또 따르게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배치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해볼 건데 먼저 요거는 이제 고도 없는 데이터를 그 고도 API를 통해서 고도를 가져오는 잡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KML 파일을 읽어오고 테이블에 쓰고, 스텝 2에서는 그 사용자가 그린 데이터를 읽어서 테이블에 쓰고, 스텝 3에서 이제 진짜 고도 API를 통해서 고도를 가져와서 테이블에 쓰는 작업이고, 다른 잡 GPX 파일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이미 있으니까 저 고도 API 호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건 스텝 하나로 그냥 GPX 파일 읽어서 테이블에 쓰고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도나 아니면은 위도 경도에 대한 검증이 있어서 또 따로 실제로 사용자가 보는 코스에 저장하기 전에 한번 검증을 거쳐야 돼요. 도메인 로직을 태워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잡까지 이렇게 구성을 한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KML과 유저 코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를 태워서 적재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잡이 노란색으로 위에 있고, GPX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보시면 이제 고도 있으니까 고도 API 안 태우는 잡으로 또 적재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증해서 실제 데이터까지 적재를 하는 잡 3개로 구성한 모습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잡 하나로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잡 원하시면 20개로도 구성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설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스프링 배치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았고, 이게 되게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엄청 방대해져가지고 자세한 거는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트랜잭션은 어떻게 걸리지? 리더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 뭔가 반복할 수 있는 건가? 멱등성? 또는 이전 스텝과 다음 스텝의 실행 관계는 어떻게 되지? 이전 게 실패했어도 다음 게 성공할 수 있는 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옳은 설계일까? 막 이런 되게 포인트들이 아예 다른 개념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블로그 참고하셔도 좋고 스프링 공식 문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